김세별입니다. 저는 주로 사고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돌아가신 자리에 흔적을 지우고 있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유품 정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유품을 정리하고 그런 줄만 아시는데, 이제 일반적인 유품 정리는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아직도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이제 사고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며칠 만에 발견되고 압취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유품 정리사에게 의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그리고 유품정리사가 바라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지도사를 거쳐서 유품정리사가 된 사람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품정리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가시던 유가족분들의 부탁을 받고 이제 정리를 도와드리게 된 게,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시던 따님의 부탁을 받고 집 청소를 도와드리게 됐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각혈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가 끝나고 집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여자분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시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장례 지도사에게 부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랑 같이 근무를 하던 분이랑 같이 가서 도움을 드리게 됐어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왜 우리 동네마다 보면 왜 어디 전봇대 옆에 이렇게 쓰레기 배출 장소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내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발급 받아서 붙여서 내놓고 이렇게 했더니 동네 분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여기다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왜요? 우리가 그 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그럴 거 아니야. 무섭다고,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그날 좀 제가 이런 죽음과 관련된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굉장히 사실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어떤 그날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들을 그때 당시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블로그가요, 그때는 마치 자기 일기장처럼 적던 시기예요. 근데 누가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쪽지를 보내요. 네이버 쪽지로 보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처음 도와드리게 된 분이 저 안산에 계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오랜 출장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고 하니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보시고 간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간병에 지친 아버지가 먼저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집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일을 하러 왔던 분들도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품정리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유품정리라고 하면 저희가 가면 그 현장 소독부터 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자리 앞에서 묵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할 때는 남겨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남겨야 될 것들 중에는 이제 정서적인 유품,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전달할 현물 가치가 있는 그런 유품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폐기를 해달라고 요청들을 하시는 편이세요. 뭐 우리가 뭐 집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물건을 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곳들이 사고 현장이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추가 소독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벽지 장판도 드러내면서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 지도사를 했던 계기가 있어요. 이제 젊은 날에 좀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좀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좀 훼손이 많이 돼요. 시신에 대한 훼손. 근데 이제 그 진짜 내 가족도 아닌데 내 가족보다 더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 염을 해주시던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20대 때 이렇게 이제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왜 헬스클럽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다니시던 이렇게 항상 운동할 때 눈인사하고 하시던 분이 오늘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 장례식장에 가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장례식장이라고 얘기들 안 하시고요. 영안실이라고 그랬어요. 영안실.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뜻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장례 지도사로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세분화가 돼가지고 직업들이요. 장례 지도사는 염하고 장례 진행 절차에 대한 모든 걸 이제 관할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외부에서 사고사가 발생이 되면 장례 지도사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와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고 뭐 보통 129 이송단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하죠. 제가 있던 병원은 여기 도봉구에 도봉병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산에서 추락사 하시는 분들이 많고 도로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길 3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통 힘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한번 갔다 오면 진이 빠져요. 근데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20리터 물통을 등에 메고 올라갔다 내려온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냥 들고 올라가는 것도 무거워요. 이렇게 뭐 고인분을 이제 수습해서 들고 내려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들 것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발 밑이 안 보여 이게. 그러면 내려오다가 막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초반에는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처음에 유품정리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TV 출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좀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 언론에서는요. 저는 언론에 노출되는 게 이런 고독사가 많고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주변을 되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을 그러니까 이런 고독사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했던 건데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시청률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출연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예능 프로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추가적으로 이렇게 출연 요청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무 궁금하니까 뭐 유품정리사가 뭐냐, 특수청소라는 게 뭐냐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한 편 제작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는 방법을,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되는구나. 남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현장의 상황을 보니까 내 삶이랑 너무 비슷하다. 우리가 사람이요, 누가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고 교훈도 얻지만은 아, 나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거를 보고 교훈을 얻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렇게 메시지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상 한 편당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편이면 10명을 살리겠구나.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됐던 거예요. 이게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가십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올렸던 영상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오해들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다못해 이렇게 누가 가방이 이렇게 버려져 있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방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신분증도 나올 거고, 그죠? 다이어리도 나올 거고, 약봉지가 나오면 이 사람이 또 요즘 감기가 좀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듯이. 근데 한 사람이 살았던 집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분의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이라는 게요,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다 보니까 내 진짜 모습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 좀 철학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나오는 그런 메모나 유서들, 그런 거를 대부분 전달을 안 해줘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원망의 메시지나 남은 유족들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게 있다면요, 저는 과감히 폐기를 해요.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은지, 아니면 먼저 가신 분을 평생 원망을 하면서 내가 살 건지, 그잖아요. 진실을 알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애틋하게 그리워할 건지. 그래서 저는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읽어보고 사실 전달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저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할 관청이나 이런 복지재단에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관심들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스스로 벽을 쌓아놓고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를 철저하게 차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는 게 재작년쯤인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이셨는데 이분이 주민들이랑 눈만 마주쳐도 싸운대요. 무섭대요, 사람들이. 근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강한 척, 좀 센 척 어필을 했지만 막상 집에 들어갔더니요, 본인이 잠을 잘 때 외부에서 누가 침입해서 자기를 해할까봐 모든 창문을 장롱으로 막아놓고 이거를 테이프로도 붙여놓고요,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고독사 예방법이 21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20년에 발의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직도 정부 차원에서는 뚜렷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고독사가 한 해에 4,000명 정도 발생이 되는데 하루 11명 거리죠. 근데 이 중에는요, 자살에 대한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자살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통계만 있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초반에만 하더라도 60세 이상 노인 고독사가 한 7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노인 고독사는 현저히 많이 줄었죠. 그 60세 이상, 그죠, 홀몸 노인, 그전에 이제 독거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친척도 없이, 일가 친척 없이 사는 노인분들. 근데 지금은 혼자 사신다고 해서, 가족분들이 있어도 혼자 사신다고 해서 홀몸 노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60세 이상 홀몸 노인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찾아가고, 이제 봉사단체들도 있고, 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망자 수가,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발생 빈도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비율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자살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만큼 40, 50대 세대 분들이요, 지금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증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분들한테 발생되는 일이에요. 고독사 현장에 유품을 정리를 하러 가서 보면 대부분이요, 일용직이나 막노동 근로자, 현장 근로자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원자재 값들이 상승되고 그러면서 건설업체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예요. 전문 기공들 아니고서는 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게 되고, 그 나이가 되면은요, 알바라는 건 꿈도 못 꿔요. 그 나이는 누가 안 뽑죠.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도 안 되고, 대부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긴급 생계비 지원도 못 받아요. 신용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굶어 죽는, 야 요즘 무슨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진짜로 그래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고추장, 멸치, 뭘 안 해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요, 뭘 먹은 흔적이 없어요. 먹은 게 없어. 그래서 컵라면 빈 용기들 이렇게 돼 있고, 한 번 현장에 갔는데 이분이, 저는 웬 컵라면을 이렇게 좋아하나 싶었어요. 컵라면을 이렇게 용기들을 포개서 쌓아놨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이제 제일 좀 작은 애들, 육개장, 김치 육개장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만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돈 없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루에 그거 하나씩 드셨다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C방 알바도 다니고 그래보려고 그 집에 요즘 누가 잘 보지도 않잖아요. 벼룩신문 요거 내문하는 거 그죠?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자리를 찾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집에 3층이었는데, 그분 집이 3층이었는데 2층이나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 빨리 끝나고 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따가 차 들어오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집안에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좀 너무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얼굴을 봐야 무슨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지. 난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어.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보면 우리 아파트 살고 그러면 사실 옆집이나 얼굴을 알고 그러지, 그 라인 저쪽에 살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를 오면은요, 무조건 떡을 돌리는 거예요. 한 팩씩, 2,500원짜리 한 팩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102호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몇백 메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혼자. 그러면은 떡집에 대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좀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오면 전입
축하금으로 해가지고 떡값을 좀 지원도 해주고 자임신고도 받고. 저가 여기 방학동에 사무실에 있다가요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새가 나니까. 네, 냄새가 나니까 좀 싫어해요 주변에서. 그리고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뭐 회사 이름만 치면 뭐 하는 데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계속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산 밑에 주말농장 이런 데로 좀 다녀요. 회사를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식당들 하다가 잘 안 돼서 나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빈자리로 가거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하고 들어가긴 해요. 근데 뭐 나중에 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하도 일이 안 풀려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 세입자도 잘 받아야 되는데 나 진짜 미안한데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어서 청주로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빨리빨리 바쁜 도시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니까요. 물론 청주도 시내 쪽도 있고 그래요. 청주가요 서울보다 더 커요. 진짜 큰 거예요. 서울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더 크거든요 청주가. 제가 이제 잠깐 청주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죠? 제가 이제 유품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요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어떻게 다들 집 정리 잘하고 계시죠? 이게 제가 한 달에 2번씩 해서 봉사활동을 해요. 복지재단 통해 가지고 홀몸 모르시는 분들 집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뭐 가게에서 받은 비닐이에요. 비닐을 거의 한 500장씩은 버리고 와요. 그래도 몇천 장 남아 있어요. 혹시 비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닐부터 일부 좀 버리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년 것만 모아놓으시고요. 지난 15년 거는 다 버리고. 진짜 비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집안 물건 정리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요. 이 물건이 너무 오랫동안 처박혀 있으면 이거를 꺼내서 올려놓는데요. 3개월 동안 내가 이 물건을 쓰지를 않으면 이거는 없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젊으신 분들 보면은 요즘 쓰레기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독사는요, 그냥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얼만큼 고독하게 살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독사 현장에 가면 집안이 정리들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누가 이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쓰레기도 버리지도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발생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나 그런 게으름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자괴감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안 버려서 문제지만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네, 참 우리가 사람이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그래요. 근데 또 그런 말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금방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렸을 때 좀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9살 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3살 동생이 집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끌고 이불로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살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이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안면장애 등급을 받아가지고 저기를 사는데, 우리가 대부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력만 하면. 근데 마음의 병이 와서 자기감에 빠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을 해도요, 항상 보이지 않는 전화 상담원, 백화점 전화 상담원으로 많이 했대요. 직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참 세상 살기 힘들었겠는데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어딨냐. 그거는 다 살만하고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래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어딨냐.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죽다 살아나서 언젠가 나도 남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게 그러더라고요. 한번 내가 빚을 받으면 또 남들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항상. 사지가 멀쩡하고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저희 집사람을 왜 제가 이렇게 내 인생에 행운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여자분들. 이 내 얘기를요, 잘 들어줘요. 그럼 아, 그랬어? 그 저는 이렇게 오늘 일을 힘들게 하고 오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요, 잊지 말고 잘 좀 떠들어요,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 그랬어? 아휴, 속상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또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부모님들 많이 때려요, 그죠? 한남 뭐 잘못 조금만 해도 때리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로 많이 맞았냐면, 생긴 것도 지약 보고 똑같이 생겨, 하는 짓도 똑같다고 때려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렇게 때리는지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내가 아들 맞아? 나를 왜 이렇게 때렸어? 그랬더니 남자애를 둘이 키우려고 하니까 억세고 말도 안 듣고, 사춘기 되고 그러니까 삐딱선 타고 대들고 이러니까 너도록했대요. 저는 크면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랑 안 싸우는 거 하고요, 도박 안 하는 거 하고요, 술 안 마시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없어요, 술을 안 마시면.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굉장히 많아지면 부부 사이들도 굉장히 좋아져요. 가족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저 어렸을 때 뭐 집에서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뭐 낚시하는 것도 알려주고, 캠핑도 같이 가고, 그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못 해봐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계속 그 세대들이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사랑을 주는 법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아버지들이. 왜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런 걸 안 해줬거든. 근데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해줘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러면 이렇게 좋아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따르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법을 알려주면 이 나아가서도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사랑을 주고 이 사회가요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게. 세 번째는요,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이 내 침대를 드러내고 침대 밑에 플라스틱 판이 나오는데요. 그 판 밑에 꽃갈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꽃갈들. 이상하게 그 꽃갈이 깨진 것도 아닌데 화장지로 막아놓고 티슈로 막아놓고 테이프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해놨지? 왜 그러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야? 뜯었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워낙 도둑들이 많고 그러니까 뭘 잘 숨겨놓으세요. 어르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 귀걸이 반지 이런 거를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드려 본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책상을 들고 나가다 이렇게 뒤집혔는데 책상 밑에 이렇게 우편봉투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안에 현금을 넣어놓으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너무 이렇게 숨겨놓으시면요 나중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못 찾으면. 찾으면 다행히 전달을 해드리는데 못 찾으면 유품정리사 입장에서도 저 새끼들 가져갔다고. 네, 아까 보면 영상에서도 보면 집이 도둑 든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집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다 뒤지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요. 뭐 일단 와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돌아가신 자리부터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먼저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정리가 끝나신 다음에 저희가 가서 나머지 짐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그냥 해버리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입관을 할 때도요 순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입관 절차의 옛날 전통 입관에서는요 초혼이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그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드렸잖아요. 그 집의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분이 입던 상의를 3번 흔들면서 뭐 해동구 청주시 김한옥에 돌아오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온대요. 입관실로. 뭐 그때 입관을 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천에서 떠돌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근데 저도 유품정리를 하다 보면요 저 혼자 그냥 제 생각의 상상. 그래서 내 마지막 이삿짐이 나가는 걸 이분이 와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잔소리를 해요. 우리 왜 그런 잔소리들 아세요? 우리 부모님 댁에 가고 그러면 아우 엄마 이거 좀 버리지 이거 아직도 안 버렸어? 아우 좀 이런 거 버리고 살아 내가 또 사주면 되잖아. 아우 정말 이런 잔소리들 동생이 형한테 하는 잔소리들 그런 걸 좀 해요. 진짜 중얼거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자리를 치우고도 개운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끝나고 들어와서 좀 정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가족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들을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더니 아까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좀 너무하고요. 우리가 말로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글로 그걸 해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제 그만 좀 화 좀 내 그러면서 용돈이랑 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주셔가지고 화해를 했다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편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문자도 있고요. 문자로는 어느 정도 감정이 잘 안 실리니까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나 뭐 화남이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고독사를 막으시려면요 내가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답은 없는데 사람들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바른 선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요즘은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요, 되게 작은 걸로도 나중에 크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을 고생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근육암인 거예요. 근육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식들 부담되고 힘들어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나중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제때 치료도 못 해주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자책감이나 그 마음의 병을요, 평생 안고 살아가게 하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픈 게 있고 그러면은 같이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가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우리 어르신분들 특히 그래요. 보면 유품 정리를 하러 가면 자제분들이 누가 선물을 해준 것들을 안 써요.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아끼느라고 안 써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물건들이라는 게 보면 그래요. 보면 내가 써서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냥 놓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놓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걸 택하시더라고요. 자꾸 험거를 쓰고요. 근데 사용해서 얻는 기쁨이 더 커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걸 사용을 하면은요, 그죠? 또 사와요. 근데 이 물건을 안 쓰고 놔두면요, 누가 또 안 사줘요. 이게 있으니까. 그럼 이걸 또 받으려면요,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쓰시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양말들이요, 엄청 오래된 양말들이 비닐에 다 껴져 갖고 있어요. 항상 보면. 냄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헌 것들만 이렇게 써요. 저는요, 너무 속상해요. 그게. 아니, 이걸 왜 쓰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진짜. 할머니 이거 왜 쓰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셨어요? 버릴 건 버리고 새 거 쓰고 그래야지. 그래야 또 자식들이 사다 줄 텐데. 이렇게 막 얘기해요. 혼자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면요, 같이 일하는 직원, 예? 저 불렀어요? 이러거든요. 혼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자, 여섯 번째가요,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뭐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를 원하니까 나는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부모님의 성원에 힘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참고 견디며 살았다. 뭐 이런 거.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게요, 자식들한테 다시 가요. 내가 너네 때문에 이렇게 니네 아버지랑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고. 서운한 거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럼 그것도요, 엄마 그만 좀 해, 그놈 소리를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됐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이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 생각이 그래요. 전생이 있다고 좀 믿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좀 즐기러 와야 되거든요. 즐기러 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기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그래서 물어봐요, 저한테. 유품정리사의 김세별 씨에게 죽음이란 또는 삶이란. 저는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 일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알았고요, 좋은 여자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즐기면서 살아요. 그 즐기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들이랑 웃을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주려고. 내가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가족들에게 마지막 여행도 가야 될 거고 좋은 추억도 쌓아야 될 거고. 근데 저는 미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데 가서 놀았던 그런 기분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남기는 게 사진 또는 영상이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좀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근데 사진보다 영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잊어버릴만 하면 꺼내서 보고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요, 또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아,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우리 또 놀러 가자.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왜 주마등처럼 모든 게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로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뭐 가족분들이랑 많이 좀 많이 쌓고 계시나요? 진짜 좀 오늘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7번째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이제 방금 드렸던 말씀이 이제 결국 이 맥락이에요. 저는요, 이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들을 계속 블로그에 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내자고. 그래서 안 할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치부나 이런 사연들을 공개해가지고 뭐 이런 책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출판사에 계시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글들을 봤는데 이런 죽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알아봐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싶지 않냐.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보통 이제 대필 작가 해가지고 사연을 얘기하는 대필 작가가 쓰거든요. 저희는 대필 작가 안 썼어요. 제가 저랑 집사람이랑요 직접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좀 책이 서툴러요.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베스트셀러인데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윤지련 작가님이 꽃보다 남자를 쓰셨던 윤지련 작가님이 그 책을 보고 무브 투 헤븐으로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로 해가지고. 무브 투 헤븐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진짜로. 어제는 저기 MBN에 출연해가지고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즘 수원 세모자 사건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됐어요. 근데 유독 그런 일만 있으면 관심들을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요 항상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지난달에요, 뭐 51살, 53살 남매분이 두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서로 출가를 안 하시고 같이 살았던 이유가. 근데 몇 년 전에 51살 남동생한테 희귀병이 왔어요. 희소병. 치료가 되지 않는 병. 몸이 자꾸 골마가는 병이.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도 다 치료비로 다 쓰고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지원도 못 받고 의료보험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동생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같이 가자. 누나가 너무 외로운데 같이 가자.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동반자살을 하시는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새 모녀 사건만큼 이렇게 힘든 데들이 있어요. 유독 그럴 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나가서 이제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품정리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봐요. 고통 없이 죽는 법을.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이런 얘기할 건 아닌데 사람은 고통 없이 잘 안 죽어요. 고통이 별로 없이 죽어요. 이게 장례식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항상 현장에서 시신을 숯에서 모셔오면요, 바지를 벗기면 좀 사정을 해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식반 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게 궁금하다. 왜 그러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뛰어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절을 한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래서 그게 의문점들이 풀린 게 이런 허리 높이에 있는 문고리에 목을 메고 돌아가시거든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화장실 수건거리에 목을 메요. 일어나면 돼요. 의지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를 놔버리고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면 머리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게 우리가 다쳐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그때 별로 안 아파요. 그냥 참을만 해. 엄청 아플 것 같았는데 그 물질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고통 없이 죽으려고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일본 사람이 올려놓은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죽는 방법을 상세하게 자살하는 방법을 50가지를 적어놨어요. 그거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폐쇄를 못해요. 다크웹에서 자꾸 다운받아서 쓰더라고요. 대부분 자살 현장에 가고 컴퓨터를 정리를 하다 보면 프린터 돼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올려요. 이런 죽음의 현장을 복구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희망을 못 찾았는지에 대한 거를 제 나름대로 글들을 좀 적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는데 그 글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았다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대요. 원래는 그러려고 올렸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라는 게 보면요, 수익금이 발생이 돼요. 돈이. 네, 이거를 좀 의미 있게 쓰자. 그 돈으로 어떤 분들을 도와주냐면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자제분들이요, 마지막 이사조차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의.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한 달에 몇만 명이 이혼을 해요. 또 몇만 명이 거름들을 하고요. 내 생각들이 바뀌었잖아요.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이혼이 뭐 죄는 아니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진짜 과감하게 맨날 이렇게 싸울 거라고 그러면 헤어지는 게 낫기는 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상처들을 받아요.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혼을 하면. 그런 남자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변사 사건으로 장례를 치르면은요 2배, 3배가 들어가요. 사망진단서 하나 끊는 것만 해도 60만 원씩이에요. 입간료 보통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좀 알리지는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요. 마지막 이사조차 하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들이 와요. 너무 고맙다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아버지 떠난 자리만큼 정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는데 한 군데 도움을 안 주더래요. 사실 복지가 열암에서 부름까지는 아니죠. 산 사람을 위한 게 복지예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면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글에서 미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한 달에 2분씩 이렇게 도움을 드렸더니요, 기부금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 어려운데 누가 많이 내겠어요, 그죠? 중학생이 2,000원도 보내고 3,000원도 보내고 그래. 그런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 영상들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요. 그리고 내 가족이 자살로 돌아가셨던 그 가족들이 봐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원씩을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 부모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현장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남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어떠세요? 좀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진짜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강사들 분들처럼 즐겁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게 참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쯤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말 행복한 삶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